경매를 시작한 이유가 휴일 근무를 안 하고 싶어서예요. 휴일 근무를 하면 이제 10만 원씩 더 약간 생기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내가 순수입으로 월세 50만 원만 받으면 내가 5번을 쉴 수 있는 거죠. 1년에 몇 회를 할 거야. 이렇게 덤비시면 오히려 더 못한다는 거죠. 조금씩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계속 좋은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얘기 듣는 거 같네요. 적금 20, 30씩이라도 부어라. 그래. 그런 느낌.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여러분은 지금 나는 경매로 1년 만에 인생을 역전했다. 구범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돈 안 받고 자꾸 들어주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출판사 직원이 와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한 번 더 들게 되는. 그래서 오신 것 같아. 있긴 있네. 이 책 저희 두고 가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년 만에 인생 역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거 한번 근데 알아보죠. 지금까지 듣기로는 네. 요런 게 이 인생 역전의 어떤 되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쵸. 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네.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둬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 투자에 대한 단점이 사실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한다고. 빌라 보통 빌라 투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경매든 부동산 투자든지 간에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최악의 단점이 한 번 사면 팔기 어렵다.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샀는데 돈이 벌컥 묶여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회수되지 않는 돈. 네. 그럼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거 월세로 본전 뽑을 때까지는 끝인데 이건 치명적인 단점 아닌가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환급이 좋으니까 아파트를 다들 투자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낮은 경쟁률. 그죠. 아파트는 너도 나도 하니까. 줄어들면 저평가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남들이 안 쳐다보니까. 예. 그래 맞아. 그래.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안 쳐다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팔아야 될 때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러니까 판다는 전략은 저는 가져가지 않고 안 있어요. 그냥 수익형으로 수익성 부동산으로 가져가시는구나. 이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지금 전세로만 돌려도 방금 아까쯤에 얘기했던 빌라 같은 거 2억 5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했을 때 세금 내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전세로 돌려서 다시 또 월세 수익형을 잡아서 다시 또 내 자본금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괜찮은 전략이네요. 그러네요. 보통 예. 우리가 매각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아까 깨끗한 빌라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빌라들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물론 뭐 그래. 그분들 말로는 요거 싸게 사니까 이거 뭐 고치고 해도 다 남는다라고 하는데 좀 귀찮을 것 같긴 맞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귀찮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 하나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다 경험을 해보면 다음번 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방향도 있거든요. 수리를 하실 때 네. 그 맡기시는 따로 인테리어 업체가 따로 아는 곳이 있으세요? 그럼 뭐 싸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요령, 일단은 셀프로 먼저 하려고 노력은 해요. 아니 그거 바쁘신데? 예. 그러니까 미양원 하면서 네. 그러니까 앞뒤로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수리할 집에 자요. 그래놓고 예, 아침에는 소음이 조금 있는 수리들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는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그 수리를 했던 경험도 있고요. 와,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이만큼 벌었는데? 예. 대단하시네요. 야, 그 명도 소송 청구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나요? 구독자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알긴 알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썼을 때 좀 효과가 있는 게 대부분 명도 확인서만 알고 계세요. 명도 확인서라는 거는 네. 이분이 낙찰받았으니까 너는 나가야 돼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네네. 명도 확인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감증명서가 또 필요하거든요. 누구 인감증명서요? 제 인감증명서가. 이분 낙찰, 확인됐다. 이분한테 배당해주면 된다라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먼저 드리거든요. 뭘 하나만 돼요? 명도 확인서만 한 장만 미리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는 이 명도 확인서를 받고 나서 태도가 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어떻게 변해요? 명도 확인서를 드리면? 예, 이사 가려고 했다가 네. 명도 확인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또 이사 비용을 또 요구하세요. 인감증명서를 안 주는 이유는 명도 확인서는 원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사 나가는 거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나가면 그러면 네. 법원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가기도 전에 그거 가지고 가서 돈부터 받고 네. 난 몰라 이사 비용 더 줘 이게 배째로 할까봐. 이제 이사 계약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네. 명도 확인서 먼저 좀 달라. 아. 그럼 그거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오.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도 확인서 먼저 드리고 네. 인감증명서를 안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분이 알아보시면 네. 법원에 이제 알아보시면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다. 네네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요건 약간 팁 같은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예,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하니까 또다시 이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예. 그래서 그걸 막고자 일단 드려보고 또다시 달라고 안 하고 법원에 가서 이분이 순진하게 가서 저 배당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 필요해요. 그럼 뭐지? 안 줬어요. 이러면 이분은 이사 비용 추가로 요구할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는 이제 인감증명서를 주신 예.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하죠. 야, 이거는 안 겪어보면 모르겠네요. 그러네. 야.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좀 팁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더 신기해. 이 세입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게 어. 그분들만의 또 유튜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사 비용 받는 방법. 버티고 버텨서 이사 비용 받아내라. 자, 그러면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자, 요즘에 그래도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많으면 경매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좋은 시장이 없다. 좋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 안에서 뭐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초보 투자자라면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대항력 있는 물건, 그러니까 깡통 전세죠. 네, 깡통 전세 좀 조심하시고 네. 그런 물건들이 지금 많아요? 시장에 많거든요. 그러면 입찰금 내고 네. 받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세입자한테 더 얹어줘야 될 돈이 있는 것들. 네, 내가 그걸 낙찰 받음으로 인해서 인수해야 될 금액이 생기는 얼마나 경우가 되는지. 있거든요. 깡통 전세가 실제로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 요즘에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비율은 10채 중에 몇 채 정도는 깡통 전세로 나와? 지금 빌라 매물대가 네. 1억 원 미만 있는 빌라들은 한 8, 90%가 대부분 다 깡통 빌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엄청 네. 많네요. 중요한 게 월세 세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내가 투자금이 들어가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려면 이 투자금, 즉 얘 집값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시세 같은 거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빌라는 특히나 개별성이 이게 어. 바로 옆에 빌라여도 아예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치. 시세 알아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라에 6채가 있는데 네. 뭐 거래가 정말 오랫동안 안 됐다든지 네. 그럼 시세를 알 방법이 좀 저희가 군대를 가면 총을 처음 쏠 때 네. 세 번을 쏘잖아요. 그렇죠. 0점, 네. 0점 잡을 0점 잡을 때 네. 탄착군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세 번은 최소한 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른 부동산으로. 그렇죠. 예.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 그럼 대충 시세가 이렇게 모아집니까? 예.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의견이라는 게 들어가야 내가 확신을 갖거든요.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면 월세나 전세를 통해서 네. 이걸 역 계산해 보는 거죠. 이 빌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 그 수익률 기준이 있어요? 몇 퍼센트는 나와야 요 가격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빌라는 네. 어느 정도 대출 안 끼고 네. 6, 7%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대출 안 끼고 네. 월세 수익률 6, 7%. 근데 요즘에 대출 껴도 대출 끼면 훨씬 더 수익률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요, 금리 때문에 금리가 요즘에는 높아서. 높아서 그럼 요즘에 금리로는 대출 80% 끼고는 얼마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야 이렇게 보세요. 16%에서 20% 정도? 16%에서 20%. 네. 와, 씨. 나는 지금 주식 마이너스라는 게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인데 이런 거 되게 웃긴 게 사람 심리가 주식으로는 진짜 10% 먹으면 되게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경매에서 20% 먹는다고 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거. 집은 무조건 막 2배는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잘못된 그런 편견 같아요. 이게 큰 돈 들어가서 묶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자,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소액 투자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 정도 있으면 요 정도 시드만 모으면 경매 시작해도 돼라고 할 만한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네. 한 2, 3천만 원은 그래도 있어야 내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요. 꼭 이 음. 돈이 필요해는 아니에요. 해는 아닌데 예. 2, 3천만 정도 원 있으면. 있다. 자, 3천이 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하는 대상 물건은 얼마 정도 늘 생각해요? 그건 이제 나오는 빌라마다 좀 아, 달라지는 그때. 거죠. 예, 이 빌라가 3천을 내가 다 밀어 넣었을 때 네,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왜냐면 3천만 원 나머지 이자만 감당이 된다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자가 요즘에 골치 아프잖아요. 금리 많이 올라서 어떻게 대응해? 그 높은 금리에 맞춰가지고 또 수익률을 따로 책정하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금리 오른 것만큼 입찰가를 낮게 써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비용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낙찰 받기 전에 현장 조사 가실 거 아니에요? 임장도 떠나시고 좀 주의 깊게 보는 작가님만의 왜냐면 오시는 분들마다 좀 보는 포인트가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걸 한번 보죠. 건물의 외관? 예, 네. 외관만 이제 사진으로 먼저 네. 확인해도 어느 정도 이제 한 80%는 맞거든요. 샤시만 봐도 보통 샤시보라고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보여지는 걸 꼼꼼히 보면 네. 현장 조사 가서도 내가 확인 사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막상 현장 가서도 볼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러 네. 갔는데 이걸 안 보고 가면 네. 그래서 손품을 먼저 팔고 네. 현장 조사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럼 이제 겉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네. 샤시라든가 샤시 안에 내부도 다른 층 같은 경우도 네.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빌라 한 동이 나왔는데 한 동에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샤시가 깨끗하게 돼 있다 하면 여기는 오히려 살기 좋은 동네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내 빌라만 수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네, 네. 네, 그럼 살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꾸며서 안에 내부는 깨끗하게 사니까 입지가 좋을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살기에 괜찮다는 거죠. 살기에 괜찮지 않으면 거기에 돈 들였을 리도 그렇죠. 없다. 그 외관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집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들여다 볼 수도 있죠. 어떻게요? 이제 입찰하기 전에? 네, 방문을 해서 열어줘요? 문 열어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래요? 50%는 다 열어주니까.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상상에 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경매 관련된 누가 찾아오면 소금 뿌릴 것 같은데 안 근데 그래요? 요즘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저항감은 그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집도 보여주고 그러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예. 일 끝나고 가잖아요. 예, 예. 그럼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지역의 이제 반장들을 통해서 내가 이 집은 못 가보지만 같은 빌라의 컨디션은 볼 수 있거든요. 지역의 반장이요? 예. 반장은 어떻게 알아내요? 거기에 반장이 완장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빌라 아래층이나 위층에 여쭤보면 이 빌라를 관리하는 대부분 반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저희 관리사무소 없어가지고 그런 건 누가 하나 싶었는데 그분들께 여쭤보면 네. 그래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에 네.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작가님? 가난했던 19살 청년이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이제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조금 얘기해 주는 책이거든요. 1년 안에 누구든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진짜 어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엔 절대 못 나올 만한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고 했을 때 경매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말씀하신 그 인생 역전, 내 월급 정도의 소득을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그 구간을 최소한 요 정도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하셔라 라고 할 만한 기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1년 안에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1년 안 되면 한 1년 반?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네. 경매를 시작한 이유가 휴일 근무를 안 하고 싶어서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쉬었는데 네. 휴일 근무를 하면 이제 10만 원씩 더 약간 생기는 구조였던 거죠. 수당이 그만큼씩 예. 더 들어가는. 예. 근데 내가 순수입으로 월세 50만 원만 받으면 내가 5번을 쉴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50만 원 예.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 1년에 몇 회를 할 거야. 이렇게 덤비시면 오히려 더 못 한다는 거죠. 조그만 목표로. 예.
조금씩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계속 가면서 좋은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 얘기 듣는 것 같네요. 적금 20, 30씩이라도 부어라.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게 무슨 한 달에 10만 원 월세 수입이 생겨가지고 1년에 120으로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부터 해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경험을 거쳐가지고 방향을 만들어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일단 어쨌든 손품을 파시는데 네.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가격 세팅 먼저 해놓고 지역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하세요? 방법. 네. 검색하는 방법은 주거용으로 일단은 먼저 검색을 하는 거죠. 초보다 생각하고 지금 한 3천 모았다. 예. 내가 지금 자본금은 3천 있어요. 그 3천이 실제 경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물건을 검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경매 검색을 눌러보시고 네. 이제 지역을 일단은 예를 들면 네. 경기도로 맞춰놓고 네, 네. 그다음에 정렬 순서를 네. 저희는 비싼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가로 놓고 최저가부터 이제 검색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게 더 검색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낮은 금액부터 네. 먼저 한 번씩 훑어보시고 훑어보고. 네. 그 안에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소액 임차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쭉 한번 필터링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괜찮은 거 이상형 월드컵처럼 네. 붙여서 떨어뜨리고 그래요. 올리고 너구리 신다면 올리고. 너구리. 네, 그런 것처럼 일단은 먼저 필터링해서 내가 몇 개를 아, 꼽아놓고 그 네. 안에서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네. 이제 검색을 해놓고 한 4강 정도 됐을 때 네. 물건 4개가 나왔을 때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먼저 받아가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대항력 있다고 해도 신경 쓸 게 없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똑같은 빌라지만 또 접근하는 방식이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자, 끝으로 저희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투자국 구독자님들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냥 조금씩 성취해가는 건물주가 목표보다는 그냥 조금씩 성취해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네. 본인의 경험담을 녹여주신 우리 구범준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매라는 게 네. 하시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닐까. 뭐 나는 빌라, 나는 아파트 이거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네. 너무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내 성향에 잘 맞는 저희가 이제 투자구 안에 여러 경매 전문가들이 나왔거든요. 묘지, 도로, 뭐 많습니다. 본인의 어떤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자, 투자고의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여기는 투자고.